unfold. CIA의 비밀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 MK 울트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한 음모론 같지만 사실 파고들수록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더 섬뜩한 질문을 던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실험에 관한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한 남자의 의문스러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아주 큰 비밀은 때로 이렇게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때는 1953년이었습니다. 프랭크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CIA의 생화학 무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뉴욕의 한 호텔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이 죽음은 사실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CIA는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서둘러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무려 22년이나 지나서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죽음이 사실은 CIA가 몰래 동의도 없이 투여한 LSD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그 뒤에 숨어있던 어마어마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MK 울트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요? 아주 간단하고도 끔찍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을 만드는 거였죠. 국가 안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사실상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버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작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포로들이 갑자기 막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CIA는 이걸 보고 세뇌라는 이 정치불명의 기술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싸웠던 바로 그 나치의 과학자들한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나치가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했던 끔찍한 생체 실험 있잖아요. 그거랑 CIA의 MK울트라 프로젝트가 목표, 방법, 심지어 실험 대상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나치의 기술이 국가 안보라는 이름만 바꿔 달고 미국에서 그대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4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CIA가 진행한 하위 프로젝트의 개수입니다. 그것도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병원, 교도소 같은 86개가 넘는 기관이랑 손잡고 벌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MK 울트라는 그냥 실험 몇 개 한 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거미줄처럼 쫙 퍼져 있던 거대한 네트워크였던 거죠. 그럼 실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CIA는요, 가장 위험한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사회적인 약자들만 골랐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 사람들을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당연히 동의 같은 건 없었고요. 기록도 제대로 안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실험들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끔찍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CIA가 뭘 했냐면 성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들이 유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음료에다 몰래 LSD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중 거울 뒤에 딱 숨어서 약에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기록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유언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디패터닝이라는 걸 실험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영혼을 파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캐머런의 방법은 그냥 3단계짜리 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약물로 환자를 몇십 일 동안 계속 재워요. 둘째,
그렇게 잠든 사람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줘서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텅 비어버린 뇌에다가 녹음된 메시지를 수십만 번씩 반복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을 심어 넣으려고 한 거죠. 린다 맥도널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산후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 끔찍한 실험에 희생양이 됐습니다. 86일 만에 깨어났을 때 남편도 아이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 실험이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MK 울트라는 1973년에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됐습니다. 근데 정말 끝났을까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과연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 과거의 실험이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LSD나 전기 충격 같은 걸 썼잖아요. 지금은 그 자리를 좋아요랑 알고리즘이 대신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하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소프트 컨트롤로 진화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슈샤나 주보프 교수가 이런 현상에 감시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클릭, 모든 스크롤, 우리가 누르는 모든 좋아요가 거대 테크 기업들한테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심지어 조종하기 위한 원자재가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통제하는 주체가 CIA에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으로 바뀌고 목적이 국가 안보에서 돈 버는 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기본 원리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진화했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실험 대상이 몇천 명에서 수십억 명으로 늘어났고 그 실험실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가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에 페이스북이 사용자들 몰래 뉴스 피드를 조작해서 사람들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검색 결과 순서만 살짝 바꿔도 선거에서 누구 찍을지가 20%나 바뀔 수 있대요.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거대한 사회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술 환경 자체가 MK 울트라의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좀 도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내부자였던 사람이죠. 제런 레이니어. 이 사람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 광고나 추천 영상 같은 게 사실은 우리 행동을 아주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 수정 장치라는 뜻입니다. MK 울트라의 끔찍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조용히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겁니다.